안녕하세요. 기업 공부 채널 카인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모주 리파인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영상 제작 한번 해봤습니다. 목차로는 세 가지 있고요. 먼저 사업의 내용으로는 권리조사 업체인 건 아실 거예요. 이제 전세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요런 것들의 권리조사, 그러니까 권리조사라면 이제 심사 이외에 뭐 임대인, 임차인 그런 부분에 이제 관계를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어요. 여기 리파인에서.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대출 상품, 보증 상품 이런 것들에 서류 이외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 모델인데 잘 만든 것 같아요. 왜 그러면 어,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리고 전세 대출. 전세 대출에는 전세 안심 대출 보증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보증 보험 드세요. 뭐 이게 판매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팔아서 여기 보증 신청을 하고 그 보증 신청 그 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업무 처리하는 거고 그 전세 대출에서는 이제 뭐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권리 조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서류 이외에 다른 직접 나가서 이 물건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실 거주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하겠다. 리파인이 동사가 하겠다라고 만든 거죠. 그리고 이거 채권 양도 통지 또한 이제 전세 대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채권이 이제 세입자가 아니고 보증공사로 이제 뭐 갚아야 된다. 이럴 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한 동의 받으러 갈 때 요 리파인에서 나가서 위탁해주고 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재무로도 보시면 괜찮더라고요. 재무 보시면 2018년도, 19년도, 20년도 여기 보시면 계속 성장했어요. 그리고 이번 연도 반기인데 작년보다도 성장할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연평균 33.4% 성장했고 이번 연도 반기도 거의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6.7% 성장했으니까 어, 이번 연도도 성장할 것 같아요. 전년 대비.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 상승률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 상승한 것이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률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크게 달라진 건 전세 가격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이 매출 영업이익률의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.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는 이제 전세 대출 서비스가 거의 한 90%대,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가 한 3%대 정도 돼요. 요거를 잘 보셨다가 이따 뒤에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. 어, 그리고 이제 주요 경쟁 업체는 크게 없어요. 이 동사가 거의 이제 이 매출액을 보시면은 비교가 안 돼요. 어,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죠.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에 가결됐잖아요. 여기 모든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가 됐다.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. 이게 원래 형사처벌이었는데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과태료로 바뀌었고 또 임대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. 이거 공포일은 바로 시행인데 공포일로부터 부칙에 이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이제 공포만 하면 바로 이제 요런 법률로 개정이 되는데 요러한 법률로 인해서 이제 혜택을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물량을 한번 제가
확인을 해봤어요. 보니까 이제 이게 2020년도 6월 기준 등록 임대주택자가 160만 호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50만 호가 자동 말소됐어요. 그, 이, 그 70 대책, 2020년 70 대책 이후에 50만 호 제외하고, 그러면은 한 100만 호 정도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주택이 100만 호 정도 된다 생각을 했을 때, 법률로 생겼으니까 뭐 최소한 뭐 30%는 하지 않겠어요? 근데 저는 한 그래도 최소로 생각해 봐야 되니까, 항상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는 최소로 생각해 봐야 되니까 좀 최소로 10% 정도만 저는 생각해서 한 10만 호 정도만 전제를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10만 호로 전제를 해봤을 때 가입을 한다. 이 수혜가 된다. 바뀐다. 10%만 바뀐다고 생각해 봤을 때, 어, 요걸 보시면, 2020년도 작년이죠.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작년에 총 거의 한 18만 건이었는데, 보시면은 55%에 해당하죠. 10만 호라고 했을 때. 그러니까 10만 호가 작년 가입 건수의 한 55%에 해당하는 건수고, 최저로 법률로 인해서 이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, 어, 이게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 전세 보증 가입률도 13.77%. 그러니까 원래 2020년도에, 그러니까 그 법률 개정 이전에도 13% 정도 되고 있고, 뭐 이제 참고 자료로 보시면 이거는 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이 평균 한 30%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3, 40대 실손보험 가입률은 한 50% 정도 되고 있고, 낮은 수치,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수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,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,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률 강도에 따라서 이제 매출 성장 가능성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, 어, 이게 전환되는, 만약 법률로 인해서 가입률이 10% 정도 된다. 그 임대사업자의 매물 중에 10%가 10만 호가 된다가 최저고, 만약에 30%가 된다. 그러면은 30만 호잖아요. 그러면 30만 호면은 작년 건수보다는 더 많거든요. 이게 그 매출 성장률이 좀 높더라고요.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요 금액, 그리고 2019년도 요 금액, 계속 거의 거진 두 배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이번 연도 반기인데도 거의 작년만큼 했죠. 그러니까 거의 계속 두 배씩 상승을 하는데, 아직까지 가입률은 13%대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률만큼만 되고 실손보험 가입률만 된다고 봤을 때, 요 부분에서 성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게 만약에 이게 10%가 됐든 30%가 됐든 이게 성장이 되면, 어,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하시는 분들이, 주변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. 다른 사람들은 전세 대출할 때 이거 혹시 떼일까 걱정되는데, 자기는 반환보험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이게 다른 사람도 하면 대중화가 되면, 주택임대 사업자 매물 이외에도 다른 전세 매물에서도 이게 보증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그래서 결론은 이 보증보험 가입률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매출 성장성이 얼마나 크게 보여줄 수 있겠냐 이건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50%가 된다 그러면 50만 원까지도 될 수가 있으니까, 그 매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전세 대출 서비스가 90%인데 지금 한 3% 정도 되잖아요.
요 부분이 이제 원래 높은 것들은 잘 안 줘요. 이미 높으니까. 근데 이제 낮은 것들이 높아질 때 그게 되게 보통 주가에 리레이팅이 많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도 성장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요것도 공부를 같이 한번 해 보시다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숫자로 분명 나온다면 한번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구독자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 생각해 봤고, 그리고 본업에 있어서도 일단은 이 90% 정도에 해당하는 전세 여기 보시면 전세 대출이 일단은 본업이 일단 돼야지 이거는 추가적인 거잖아요. 이 투자 아이디어가.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작은 게 큰 걸로 간다. 그럼 본업은 어떠냐?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보시면 뭐 요새 전세 매물 없다, 전세 매물 없다 하시는데 수급은 괜찮게 되고 거래는 좀 많이 좀 그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요 정도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파란색이 아파트 거래고요. 이게 전세 수급 그래프고 그리고 월세로 많이 바뀐다고는 하시는데 월세도 그런데 반전세가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전세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그 전세 대출 받는 금액이 전세 보증 보험에 어떻게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거의 보통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이 2억까지 되잖아요. 2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전세면은 뭐 2억 정도로 해서 뭐 100만 원을 낸다던가 이렇게 하니까 뭐 본업도 그렇게 크게 뭐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참고 자료 한번 첨부해 봤고요. 네, 투자 리스크로는 2024년까지 이제 예,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다. 그래서 여태까지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 좀 부동산 정책의 이제 변경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주택 사업자도 뭐 폐지한다, 안 한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.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또 혹시 이제 법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. 그리고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지금 유지하고 있다. 요 부분도 리스크일 수 있죠. 왜냐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전세 거래가 감소한다든지 부동산에 침체가 오면 또 매출 다운 우려가 당연히 있죠. 예. 그리고 정부 대출 관리할 때 지금 대출 정지해라라고 하는데 4분기부터는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는 해요. 왜냐하면 이 전세라는 게 대출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. 요런 부분을 투자 리스크로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한번 그 공모하실 때 한번 요런 내용, 요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다.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. 요거 일정에 맞춰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제가 뭐 공모주 이외에도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어 구독자 여러분 도움 되시라고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